태준 씨가 가운데 주무세요. 미경 씨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제안에 멎었던 심장이 다시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는 이불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양옆에서 두 여자의 체온과 희미한 설레임, 그리고 샴푸 향이 안개처럼 저를 감싸왔습니다. 왼쪽에서는 절제된 듯 차분하고 서늘하기까지 한 미경 씨의 숨결이, 오른쪽에서는 흥분과 기대로 가쁘게 떨리는 수진 씨의 달뜬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불이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 세 사람의 심장, 소리와 창문을 격렬하게 때리는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의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 이불 속에서 제 손을 찾아 깍지를 껴오더니 저항할 틈도 없이 그대로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얇은 면 잠옷 아래 어떤 속옷의 방에도 없는 맨가슴에 부드럽고 탄력 있는 감촉이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녀의 울음 섞인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미경 씨의 풍만하고 따뜻한 가슴이 단단하게 밀착해왔습니다. 그 순간 지난 3년간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제 아래는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듯 굳건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빗소리가 격렬해질수록 우리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세 개의 외로운 영혼이 하나의 뜨거운 욕망으로 뒤엉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심만만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김태준, 올해로 62입니다. 35년간 대기업의 충실한 부장으로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내와는 3년 전 지병으로 사별했습니다. 평생을 질서와 규칙 속에서 아내 외의 다른 여자는 여자로 보이지 않았던 성실하고 고지식한 남자. 그것이 제 자신에 대한 평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거대한 공허함과 시간의 무게는 제가 평생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습니다. 아침 7시면 칼같이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텅 빈 아파트의 식탁에 홀로 앉아 인스턴트 밥에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TV 소음 없이는 단 10분도 견딜 수 없는 적막. 밤이면 아내가 눕던 옆자리에 냉기가 사무쳐 잠 못 이루는 밤들. 그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등 떠밀리듯 가입한 것이 바로 청춘산악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두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미경 씨. 59살의 그녀는 병든 남편을 3년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하다 떠나보낸 미망인이었습니다. 늘 말수가 적고 차분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쉽게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진 씨. 57살의 그녀는 늘 소녀처럼 유쾌하고 발랄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배신과도 같았던 이혼의 상처로 문득문득 그늘진 얼굴을 보이곤 했습니다. 우리는 산행 내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라도 결국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지난 여름 예보에도 없던 장마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정기 산행에 나섰던 저희 셋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산 중턱에 고립되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서둘러 하산했지만 저희는 비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다 결국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며 겨우 찾아낸 산 아래의 허름한 민박집. 하지만 흠뻑 젖은 저희를 맞이한 것은 주인의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다른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 안 해서 방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남자 하나에 여자 둘, 그리고 방은 하나. 평생을 도덕과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제게는 상상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다들 양해하시면. 수진 씨도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뭐 어때요? 오히려 재밌겠네요.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 수에 맞지 않는 이불 두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주인이 내어준 몸빼 바지와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3년을 병간호하다 보냈는데 남편이 제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슬픔보다 해방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 제가 너무 끔찍해서 그 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어요. 미경 씨의 고백에 수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서 남편이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게 아직도 가슴에 박혀서 혼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늘 외로움도 삶의 일부라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쳤는데 막상 제가 겪으니 그게 얼마나 공허하고 잔인한 위로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내가 쓰던 라벤더 향 섬유유 연제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향이라도 맡아야 잠이 들어서요.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지독한 병을.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을 때 미경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그 제안을 했습니다. 태준 씨가 가운데 주무세요. 남자분이 가운데 계시면 저희가 안심이 돼요. 제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신뢰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맨 처음, 제가 묘사했던 그 장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서로의 외로움이 눈물처럼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이내 뜨거운 욕망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무서워요. 수진 씨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고 따뜻해요. 미경 씨가 제 등에 몸을 밀착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 하나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저는 등을 베개에 기대었고 두 여자는 제게 몸을 맡겼습니다. 수진 씨는 제 단단해진 욕망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입에 담았고 미경 씨는 제 위로 올라타 저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미경 씨의 꿀단지를 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진 씨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 거기. 미경 씨의 터져나오는 신음과 제 것을 깊이 머금은 수진 씨의 뜨거운 숨결이 빗소리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0대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뜨겁고 격렬했습니다. 순서를 바꿔가며 자세를 바꿔가며 우리는 서로의 몸에 새겨진 외로움의 흔적을 핥고 빨고 삼켰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쾌락의 탐닉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제 양팔에는 두 여자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밤의 뜨거운 기억과 함께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악회 카톡방에서의 평범한 대화마저도 우리 셋만이 아는 은밀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비가 또 온대요. 그 말은 다시 그 밤을 원해요 라는 뜻이었고, 이번엔 우산 꼭 챙길게요 라는 대답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두세 번 비가 오는 날이면 을의 그 산 아래 민박집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셋이서, 때로는 남들의 눈을 피해 둘이서. 미경 씨는 차분하고 깊었으며 저를 배려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수진 씨는 밝고 대담했으며 저를 흥분시키는 법을 알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통해 지난 30년간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관계가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질 무렵 미경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혹시 저희 말고 다른 분들과도 함께 해볼 생각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 씨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산악회 회장님의 별장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성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고급스러운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남녀가 모여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산악회에서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기묘한 동질감과 은밀한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우아하게 거닐며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한 여자. 바로 제 전 직장 상사이자 한때 제가 마음속 깊이 흠모했던 오정의 상무님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회사를 떠났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서로의 육체와 영혼을 공유하며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와 수진 씨는 저를 그 왕국으로 이끄는 안내자였고, 오정의 상무님은 그 왕국의 여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역시 그들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환영해요. 우리들의 작은 낙원에. 여왕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관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지독한 외로움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제 심장은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은밀한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여왕. 그들의 위험한 관계가 이제 막 진짜 서막을 올렸습니다. 야심만만 시니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아찔한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